재판부가. 여기서 좀 권영세와 권성동 이 두 쌍권총 커플이 네. 예상과 다른 무죄가 나오자 태도를 좀 싹 바꿔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좀 봤으면 싶은데요.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 잃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했다는 방증이라며 권영세가 또 이런 말을 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정치 권력 눈치를 본다고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권적권, 이 쌍권총이 두 사람이 했던 말을 스스로 아마 맥락에도 매우 안 맞을 듯 합니다. 자, 결국은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대국민 약속하라고 이렇게 약간 협박도 하고 어제 사법부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공격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느껴봐야 될 거는 우리 줄탄핵 프레임도 그랬고요. 네. 그리고 헌재에 대해서 지금 약간 가짜 뉴스에 가까운 기세론도 그렇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라 이런 윽박지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실에 기반한다기보다 그냥 목소리 크기로 우기는 게 상당히 많이 아니 프레임 기대가 작용이 그러니까 되는 이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거가 네. 있었어요. 이들의 주장에는.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치 권력을 눈치 본다고 확신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저거 말하기 전에 왜 이제 무조건 승복한다고 선언해라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법재판부가 불과 얼마 전에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를 받던 손준성 검사를 무죄로 풀어준 법 판사고요. 그러니까 뭐 그 재판부잖아요. 그 똑같잖아요. 재판부가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최강욱 전 의원이 최강욱 의원이 맞습니다. 유죄를 받은 네, 것도 이 맞습니다. 재판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재명도 같이 날려주겠다고 생각한 건데 판사들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가 않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판결을 환영하다가 이번엔 또 갑자기 우리법 연구에 꺼내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다 검사 출신들이거든요. 뭐 대단한 네트워크가 있고 안에 뭘 알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 얼마 전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걸 보고 이번에도 똑같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크게 질렀다가 대단한 망신을 당한 다음에 이제 와서는 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확신을 갖게 됐다. 사법부가. 그럼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건 뭐고요? 거기에 또 다른 율사 출신 그 대선을 노리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라고 또 이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는 네. 저는 용인 가능한 용인 범위라고 가능한. 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재판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는 제가 뭐 전 사람들한테 따로 충고해 줄 필요도 없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좀 그만하시고 그냥 판결이 나오면 법원의 판결에 승복합니다만 하시면 돼요. 우리 그래서 어려운 셋이서 김성 의원님하고 강유정 의원 저하고 셋이서 그 권성동 권영세 얘기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가치가 전혀 없어요. 저 사람들은 시간 낭비고. 그 이제는 아무리 지금 선거가 본인들 기대하고 전혀 180도 다르게 나왔잖아요. 저는 무척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법부터 공격하잖아요. 이제 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 국민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얘기했잖아요. 이미 오세훈 시장은 재테크 강사로 다시 재취업하셔도 될 저는 듯. 이제 25억이나 버셨다고. 현장에 이제 정치부 네. 기자들 매일 우리 대변인 보잖아요. 네. 이미 기자들 사이에서도 오세훈은 이제 이미 끝난 걸로 그 토호제, 토지거래 허가제 문제로 이거 뭐 옛날에 무상급식 딱 알잖아요. 네. 그 오버랩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결정적일 때 저렇게 그리고 헛발질을 이 많이 하더라고요. 검찰이 이제. 윤석열의 불법 석방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까지 포기했는데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에 대해서는 2시간 반 만에 불복 선언, 그러니까 항고 의사를 표명했던 거죠. 입장을 밝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 한 얼굴을 가지고 두 가지 행태를 잘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니 저 자체가 그냥 국민들을 무서워하거나 전혀 개의치 않는 거죠. 아직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딱 하면은 지금 검찰은 윤석열의 그냥 수족이죠. 충견인 겁니다. 네, 충견. 네. 충견이에요. 충견. 그냥 말 그대로 윤석열을 위해서 아직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친위 구테타를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드러낸 윤석열을 위해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스스로가 저는 어제 우리가 이제 무죄 난 다음에 국회 모여서 의총도 하고 검찰을 규탄했습니다만 저는 따박따박 지금 검찰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죄값을 받아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분명한 처벌을 해야 되고요. 이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아무리 좀 바뀌더라도. 습관성 항고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2시간 반 만에 항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질을 하는 거죠. 예, 뭐 여기에 대해서 항고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시한부를, 야구 시간으로 따져보는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따져보면 어때? 이것도 되게 웃기는 장난이긴 했지만 장난의 요지는 니들이 항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번에 판례를 정리하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럼 판사도 요구했던 건데 그건 안 해. 우리 대통령이 풀어드려야지. 그러니까 심우정이라는 한 사람의 잘못을 짚을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고용한 주인에 대해서 조직은, 보이는 사냥개들의 태도 이게 바뀌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뭐 정치 중립 공무원 뭐라고 해도 설명 안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시는 얘기를 한 번 더 복습하신 거니까요. 이번엔 정말 이 정치 검찰들 어떻게 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크게 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심우정 딸의 사실상 채용에 대한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국립외교원에 사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채용 공고를 보신 분이 8,000분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가상의 그 경쟁률이 8,000대 1 정도였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특혜 취업 의혹이 계속되고 있고 이 문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 검찰청에서도 공지를 냈어요. 그 입장 해명 같은 거. 저는 우리가 이제 검사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하고 소추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하니까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국민들 중에 그래요 민주당이 좀 심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은 법 위에 있어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기들이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얘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무오류. 자기들은 오류가 없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검사 하나는 옛날에 그 기자할 때 보면은 살인죄를 기소해서 무죄가 났어요. 만약에 제가 기자를 오래 했으면 그런 식의 오보를 냈으면 그 기자 징계받고 정상적인 기자 생활을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멀쩡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돼요. 그러면 잊혀진 듯이 라인만 잘 타면 그대로 옵니다. 지금 그런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검사들을 국회가 탄핵으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심우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자녀 취업비리 의혹이 이재명 대표나 우리 조국 대표는 지금 뭐 저런 상황입니다만 그랬다면은 네. 그 검찰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근데 검찰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검찰청이 공지까지 내서 총장에 대한 이런 의혹들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국가 조직이 이런 의혹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덤벼들면서 좀 하겠습니까? 오직 검찰밖에 없어요. 이게. 네. 특권 의식이죠. 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조폭 조직의 특징인 건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할 때는 장모 관련된 사건에 대한 법적 의혹도 소위 말하는 대검에 있는 이 범정이라고 불리는 이 범죄정보정책관실에서 다 정리해서 문제가 없다는 문건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뭐 언론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던 건데 검찰이 로펌입니까? 근데 지금 이것도 자기들이 공모상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니면 검찰총장이 자기 딸을 어떻게 한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본인이 그렇죠. 개인 자격으로 아닙니까? 해명할 거지. 네. 그걸 왜 여기 나서서 조직으로? 합니까? 조직이. 맞습니다. 그러면 네. 조직이 해명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범죄가 조직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검찰이 나서서 국립외교원을 목에다 쥐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면 자기들이 해명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자세한 얘기를 안 드리는 이유는 내일 한정에는 나오시니까요. 맞습니다. 네, 한정현 직접 께서 들으시죠. 나오시고요. 그 고발 사주도 비슷한 겁니다. 고발 사주를 되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되치기에도 능하고 언제나 나름의 기세로 진실을 덮고 왔는데 이 검찰이 언제까지 기세로 이렇게 조직의 범죄 의혹을 덮을 수 있을지 정말 시효가 만료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